이번 영상은 가상화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화 기술은 최신 운영체제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운영체 설치 및 관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 얼굴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가상화 기술이 뭔지, 가상화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의 역사, 기능,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상화 기술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가상화 기술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가상화 기술이 다양한 부서에서 적용이 되는데 운영체제에 설치하고 관리할 때는 서버 가상화 기술이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서버 가상화 기술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의 정의입니다. 가상화 기술은 하나의 컴퓨터의 물리적 시스템 자원인 CPU, 메모리, 디스크 등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수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다수의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수의 컴퓨터를 하나의 컴퓨터인 것처럼 보이게 묶는 기술을 가상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가상화의 역사입니다. 가상화의 기술은 1960년대 후반 메인프레임 가상화부터 시작합니다. 메인프레임은 초대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도 IBM에서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메인프레임은요, 현재의 X86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경직성이 있다는 것은 유연성의 반대말이 경직성인데, 특정한 작업에 한정된다든지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낮은 활용률 문제에 직면했다고 되어 있죠. 그 메인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성능이 100이라고 보면 운영을 했을 때 20이나 30%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프레임을 논리적에 여러 개의 시스템, 분할되어 있는 시스템 것처럼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게 현재 멀티태스킹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가상화 기술이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미디어웨어, 분산 시스템 및 가상화 자원들을 포함한 비실체적인 자원들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상화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화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공유가 있습니다. 즉, 공유는 물리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다수의 자원이 있는 것처럼 해서 여러 개의 가상 머신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공유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더넷 카드가 물리적으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을 생성했을 경우 그 가상 머신의 각각의 이더넷 카드를 생성을 해서 그 이더넷 카드를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이 되게끔 하는 그것도 일종의 공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물리적 자원의 일부분을 가상화된 자원마다 할당하거나 혹은 물리적 자원에 대하여 타임 쉐어링 기법으로 공유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 자원을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들,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들이 물리적 자원을 이제 공유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원인데 다수의 시스템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사용자 또는 어플리케이션은 그 특정 자원을 자기가 전용으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게 공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논리적 파티셔닝, 가상 머신, 가상 디스크, 가상 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이 단일이라고 되어 있죠. 단일은 가상 자원은 여러 개의 물리적 자원들에 걸쳐서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경산 전체 용량을 증가시키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활용과 관리의 단순화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요 하나인 것처럼 일종의 이제 스토리지에 보면 레이드나 LVM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분할된 여러 개의 디스크를요 하나로 이렇게 뭉쳐주는 기술인데 그런 형태가 단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디스크가
여러 개라고 느끼지 않고 하나로 느껴지는, 그렇게 구성하는 걸 단일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에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에뮬레이션은 물리적 자원 자체에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지만 가상 자원에는 어떤 기능들이나 특성들을 마치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뮬레이션은 뭐냐면 실제 그 장치나 기기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기기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하면 물리적으로 하드웨어 장착이 되어 있는 게 A사의 뭐 이더넷 카드, 랜 카드라고 네트워크 카드라고 본다고 하면 가상머신 상에서는 그거를 B사의 이더넷 카드나 네트워크 카드처럼 인식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에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화면에 이제 그 두 번째처럼 뭐 스카치 버스를 구현된 아이스카시를 뭐 가상 테이프 스토리지인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더넷 카드가 여러 개가 시스템에 하나밖에 없는데 뭐 특정 회사의 이더넷 카드인 것처럼 이렇게 바꾸게끔 하는 게 이제 에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 기능 중에 절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절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 자원들을 이용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상머신이라고 하면 가상머신이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가상머신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특정 자원들의 이용 중인 어떤 자원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상화 자원이라든지 다른 사용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이 절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와 비슷한 게 이제 뭐 레이드의 뭐 다중 디스크를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이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읽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형태가 절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가상화 효과입니다. 가상화 효과는 첫 번째로 낮아진 관리 비용과 관리의 용이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상화는 물리적으로 서버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서버, 메일 서버, DNS 서버 이렇게 하면 뭐 세 가지 종류의 서버를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세 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가상화는 하나의 시스템 상에 이렇게 세 개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서 뭐 관리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대수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인력이라든지 특히 서버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IDC 센터라고 해서 서버를 이제 보관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그러면 대수가 많을수록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가 상면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간을 차지하는 비용들 뭐 이런 것들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수가 줄어들면서 뭐 관리나 작업들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가상 머신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제 서버들은요, 전부 다 그 작업량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돼서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세대를 따로따로 구성했다라고 하게 되면 한쪽 서버에 남는 자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를 쓰는 어떤 이제 물리적 시스템은 꽉 찼는데 상대적으로 뭐 DNS 서버나 메일 서버로 사용되는 어떤 시스템의 자원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상화로 구성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뭐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원 사용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남는 자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상화는 자원을 이제 CPU, 뭐, 램,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분할해서 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제 그런 것들을 남는 자원들을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을 만들 수도 있고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를 쓰게 되면 장점으로는 높아진 자원 활용률을 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던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샀기 때문에 뭐 보안 관리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의 유연성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보시면 가상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동적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나온 가상화 기술들은요,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원을 늘리거나 또는 뭐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을 운영 중인 서버 상황에 따라 이렇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상된 보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세대를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공인 IP 주소가 할당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를 따로따로 다 이렇게 보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의 서버에다가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관리하기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특히 뭐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서버 또는 특정 가상 머신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스템에 미친 영향들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업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아진 기용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높아진 기용성은 여기 설명드린 대로 사용자 레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물리적 자원이 제거되거나 업그레이드 또는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해. 아까 말씀드린 아주 손쉽게 업그레이드나 뭐 CPU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상머신상에 CPU를 한 개만 할당했는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남는 인프라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CPU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메모리를 더 늘린다든지 뭐 하는 형태대로 가능하고요. 특히 그 가상머신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이미지 파일 형태대로 이렇게 백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문서를 작업하게 되면 저장을 하게 되면 .htw에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상화 기반 운영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vdi, 버처박스 같은 경우에는 .vdi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그걸 백업해두고 나중에 문제 생긴다 그러면 그 파일만 불러오게 되면 서버로 운영되어 있던 그런 데이터들을 아주 손쉽게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이미지 파일만 백업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백업 측면에서도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가된 확장성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물리적 자원보다 더 작아지거나 혹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 이 가상화의 장점 중에 하나 말씀드린 게 가장 큰 것이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 판매되는 하드디스크가 10기가가 최상이라고 보면 한 드라이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윈도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C 드라이버나 D 드라이버가 있으면 C 드라이버를 10기가다라고 하게 되면 10기가를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상화로 구성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개를 묶어서 만약에 현재 100기가짜리가 없지만 10기가짜리 10개를 이렇게 묶어서 100기가인 것처럼 한 드라이버가 100기가처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 효과 중에 하나가 상호 운영성이라고 되어 있죠. 가상화 자원들은 기존 물리적 자원들 간의 불가능한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 레벨에서 호환성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원래는 상호 간의 어떤 이제 접근이 안 된다든지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 제품들은 각각의 고유의 인터페이스를 형성하여 내부 가상 머신 및 외부와의 연결도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죠. 가상화로 구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내부의 가상 머신끼리만 통신이 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로 특정 가상 머신은 외부랑 통신이 되게끔 한다든지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향상된 프로비저닝이라는 데 있죠. 이 프로비저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설명드린 대로 자원 할당을 개별적인 물리적 단위보다 더 세밀한 조각 단위에서 가능하도록 해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파일 시스템에서 할당되는 기본 단위가 만약에 4K라고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4K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할당되는 그 단위를 1K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가상화 기반에서는 1K 단위로도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즉 물리적으로 나누는 단위보다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나눠지게끔 하는 것들을 프로비저닝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상화 기술의 이제 영역 중에 5번째 가상화 기술이 분류입니다. 현재 이제 가상화는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내부, 그 다음에 시스템 외부,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시스템 내부에서는 서버,
이제 스토리지가 되어 있고요. 서버에 보면 뭐 파티션이라든지 뭐 랜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상 입출력 I/O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 파티션 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외부 쪽에서는 이제 뭐 잡 스케줄이라든지 스토리지 풀, 그다음에 가상화 엔진을 이용해서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 쓰이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가상화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서버 가상화는 두 번째 잠시 영상 끊었다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